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자들의 상결례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육군 대령. 권력이 곧 자신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정작 상대방을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예비 사돈을 보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이 튀어나왔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사돈을 개무시하던 대령 앞에 장교가 뛰어들어와 외친 한마디 사단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결국 30년 군 생활은 물론 아들의 결혼까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도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황도식의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어요. 상결례는 전쟁이야, 전쟁. 서울 끝자락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육군 대령 황도식. 올해로 군생활 30년 차,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어요. 여보, 상결례가 무슨 전쟁이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내 정희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코웃음도 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알아?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첫인상이 다야. 첫인상. 거기서 기 한 번 밀리면 평생 끌려다녀. 내가 군에서 30년을 있어봐서 아는데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딱 정해지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라고. 사실 며칠 전 아들 준호에게 들은 이야기는 별거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박서휘, 29살 회사원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근데 상대 집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괜히 나서지 말고 좀 조용히. 조용히. 도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희숙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건 뭐냐?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잖아. 딱 보면 모르나 도식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결례 자리에 나타날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 목소리 잡고 눈치 보면서 조용조용 말하는 평범한 엄마. 뭐, 그냥 평범한 집안이겠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아니,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상상해버린 거였죠. 내가 대령이라는 거 알면 바로 꼬리치겠지? 괜히 헛된 기대 안 하게 처음부터 확실히 선 그어줘야 해, 여보, 제발.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요. 세상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희숙이 한 번 더 말렸지만 도식은 손을 휘저어요. 됐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는 벌떡 일어나며 선언했습니다. 이 상결례 장소는 내가 잡을 거야. 송원각. 송원각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 비싸면 어때? 도식이 희숙의 말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송원각. 서울 용산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국방부 바로 코앞에 있어서 육군 장성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죠. 내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기가 서는 거야? 거기 가면 내 후배들도 있고 나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 들어가자마자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리면 상대방도 알아서 긴장하겠지. 그는 벌써 그 장면을 상상하는 듯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도식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황도식 대령.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룸 하나 잡아줘. 응, 상결례야. 제일 좋은 자리로 뚝 전화를 끄는 도식은 성큼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옷장문을 활짝 열더니 한쪽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군복을 꺼내 들었죠. 여보, 상결례엔 군복은 좀... 그냥 깔끔한 양복 입고 가요. 무슨 소리야? 군복을 입어야지. 도식은 군복을 옷걸이째 들어올려 거울 앞에 대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대령인데. 대령이라는 걸 보여줘야 기가 살지. 상대방이 나 보자마자 이 집안은 만만한 집안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거울 앞에 선 도식은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번 상견례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끝까지 한편 아들 준호는 거실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사실 준호도 여자친구 서희의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서희가 늘 말을 아꼈거든요. 우리 엄마? 그냥 바쁜 분이야. 조용하고 그게 전부였죠. 준호는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가 결혼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또 사고 치시는 거 아니야. 준호는 불안한 눈으로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콧노래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운명의 토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차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식은 뒷좌석에 딱 붙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근데 그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준호가 백미러로 아버지를 힐끔 쳐다봤어요. 아버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서희가 좋은 거지,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댔구야. 도식의 목소리가 차 안가득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희숙이 옆에서 움찔했지만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죠. 집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야? 내가 군에서 30년을 구르면서 똑똑히 봤는데 뒷배경 없는 놈들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한계가 있더라고.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버지와 이 주제로 대화해봤자 피곤해지기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도식은 아들의 침묵을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좋은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지? 사람들이 너희 사돈 뭐 하시는 분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몰라요. 그러게. 참 창피한 줄 알아. 희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이 서로 좋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까지?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도식이 딱 잘라 말하자 희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준호는 그저 전방만 바라보며 핸들을 꽉 쥐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 대령 계급장이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죠. 저 군복이 오늘 얼마나 큰 사고를 칠지. 준호는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어요. 얼마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송원각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먼저 내린 준호가 뒷좌석 문을 열자 군복 차림의 도식이 위풍당당하게 내렸어요. 대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번쩍였고 가슴에는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으며 구두는 거울처럼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군복 상의를 탁탁 털며 고개를 쳐들었어요. 됐다. 완벽해. 희숙이 조심스럽게 그 옆에 섰습니다. 남편의 군복 차림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어차피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요. 준호가 슬쩍 어머니를 바라봤고 희숙도 아들을 쳐다봤어요. 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무슨 생각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엄마, 아버지 좀 말려봐요 라고 말하고 있었고 희숙의 눈은 나도 못 말린다, 아들아 라고 대답하고 있었죠. 자, 들어가자. 도식이 앞장서서 성큼 걸었습니다. 송원각의 대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직원이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식은 턱을 쳐들며 거드름 피우듯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령님이 아니십니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육군 중령 한 명이 급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식의 후배였죠. 오, 김중령. 자네 여기 웬일이야? 저희도 회식 중이었습니다. 근데 대령님, 오늘 뭐 행사 있으십니까? 군복까지 차려 입으시고. 오늘 상견례야. 아들 장가 보내려고. 도식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게 티가 났죠. 아,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대령님. 김중령이 거수 경례를 올렸고 도식은 거드름 피우며 손을 살짝 들어 담배를 내리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콧구멍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로비를 지나 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소령 한 명이 급히 벽 쪽으로 비켜서며 경례를 올렸어요. 도식이 손을 살짝 들어보내자 어깨가 한 뼘 더 펴졌죠.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엔 대위 2명이 마주오다가 도식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령님, 좋은 저녁 되십시오. 자네들도 도식의 걸음걸이에 리듬이 붙었고 턱은 점점 더 하늘을 향했어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복도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그 뒤를 따라가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준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직원이 VIP룸 앞에서 문을 열었어요. 도식은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군복을 매만지고는 안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쳐들고 방 안을 쭉 둘러봤습니다. 아직 상대방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좋아. 우리가 먼저 왔군. 후 도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석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며 팔짱을 꼈죠. 준호야,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아버지. 준호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은 영 불안했어요. 그는 슬쩍 핸드폰을 꺼내 서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희야, 미리 말해둘게. 우리 아버지가 좀 특이하셔. 무슨 말씀하셔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우리 엄마도 오늘 긴장하고 계셔. 잘 될 거야. 예준호는 그 문자를 보며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희숙이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상대분 오시면 좀 부드럽게 해요. 응. 첫 만남인데. 알아. 걱정 마. 이 도식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도식은 시계를 흘금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늦는 거야? 아직 약속 시간 안 됐어요, 여보. 조금 일찍 오는 게 예의 아니야? 상견례인데 그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똑. 조용하지만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발소리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간격이었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젊은 여자였어요. 박서혜, 준호의 여자친구였죠.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수한 가디건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린 채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도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도식은 일어나지 않은 채 손으로 자리를 가리켰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죠.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서희는 준호 옆에 앉으며 살짝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서희 손을 꼭 쥐어줬어요.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게임도 안 되겠는데 도식은 맞은편에 앉은 연하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수한 가디건에 장신구 하나 없는 손목,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범하다 못해 대령의 눈에는 후줄근하게만 느껴졌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런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도식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꼴을 보니 보나마나였어. 변변찮은 집안이겠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준호는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인데 고작 저 정도 집안이라니 참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이 좋다는데 서희가 번듯한 직장 하나는 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는 수밖에. 자, 음식이나 들죠. 도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호는 뭔가 묘한 걸 느꼈습니다. 연하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젓가락을 드는 손놀림이며 음식을 집는 동작, 그릇을 내려놓는 타이밍까지 전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반복해서 몸에 익힌 사람처럼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뭐지?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습니다. 어디 사시죠? 도식이 물었어요. 계룡 쪽에 있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발음은 또렷했어요. 계룡. 아, 계룡시. 도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계룡시라면 군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죠. 육군 본부와 해군 본부, 공군 본부가 다 모여있는 군사도시니까요. 거기 군인들 많이 사는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그녀의 짧은 대답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상견례에서 보통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유독 말이 없었거든요. 말재주가 없는 건가? 뭐. 그럴 만도 하지? 저런 환경에서 뭘 배웠겠어.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오셨습니까? 순간 서희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어요. 준호도 흠칫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죠. 연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찍 여의셨습니다. 아, 이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더 튀어나왔죠. 그럼 뭡니까? 아버지 없이 혼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란 말입니까? 서희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도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내가 뭘 잘못 말했어. 그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희숙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도식은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어둡더라고. 연화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만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 손이 하얗게 질려있다는 걸 서희만 알아챘어요. 서희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부하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보이는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롭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눈빛이었죠. 엄마, 제발 참아. 서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눈치가 없었어요. 아니, 눈치를 볼 생각 자체가 없었죠. 아들의 부름에 도식이 한 템포 쉬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상관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중대장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뺨 한 대 때리기만 해도 요즘은 바로 신고당하더군요. 도식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네, 도식이 멈칫했어요. 군내 상하관계 규정이요. 합리적 의견 제시는 명령 불복종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구타는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도식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뭔가 찔린 기분이었죠. 뭐야? 이 여자가 군대 얘기를 왜 이렇게 잘 알아? 하지만 그는 곧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뭐 그런 게 있었나? 요즘 규정이 자주 바뀌어서. 학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방 안에 퍼졌어요. 속으로는 불쾌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비 장모의 그 정확한 지적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장모님이 군 규정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지, 하지만 그도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또 입을 열었거든요. 그나저나 사돈 되실 분은 뭘 하셨어요? 연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요? 공무원이십니까? 비슷합니다. 연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도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공무원이래.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런 거겠지? 아, 그러시구나. 공무원도 요즘 힘들다던데 그 말투에는 깔보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연하는 아무 대답 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식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결혼은 원래 시키는 게 아닌데. 그 말이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준호가 또 한 번 아버지를 불렀지만 도식은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희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렸다는 걸 알았죠. 그녀의 손도 테이블 밑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식이 군복 상의를 탁탁 털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깨를 쫙 펴자 계급장이 조명 아래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연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저는 육군 대령입니다. 현역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마치 훈시라도 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연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뭐 결혼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선심 쓰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 그 자체였어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턱을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희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이요. 준호는 땅이라도 꺼지면 당장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서희는 이를 악물며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30년 넘게 군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이요. 연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직업이시네요. 그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사돈 되실 분, 연하의 눈이 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결혼 반대 여부는 그쪽에서 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싸늘했어요. 조용하지만 뼈를 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도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의 순간 말문이 막혔죠. 뭐요, 그가 더듬거렸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쿵, 쿵, 쿵.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마치 긴급 상황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군복 차림의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였어요. 그의 눈이 방안을 재빠르게 훑더니 연하에게 고정됐죠. 도식은 갑자기 들어온 장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상결례 중에 누가 감히 문을 벌컥 여는 거야? 그것도 자기보다 아래 계급인 중령 주제에? 어이, 자네. 도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장교가 움찔하며 도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금방 다시 연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네,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 도식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호통쳤어요. 대령이 중령한테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장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는 도식의 호통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처한 표정으로 도식과 연화를 번갈아 보더니 급히 연화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복귀하셨습니까? 지휘 통제실 대기 중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식의 귀에 사단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맴돌았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사단장. 저 장교가 누구한테 경례를 하는 거지? 도식의 눈이 장교의 시선을 따라 연화에게로 향했어요. 저 수수한 여자한테? 저 가디건 입은 여자한테? 사단장이라고? 사단장님. 도식의 손에서 들고 있던 냅킨이 스르륵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지금 누구 말씀이신?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쩌렁쩌렁 울리던 그 우렁찬 목소리가 한순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군 생활로 다져진 절도 있는 동작이었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하며 위험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장교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보고했어요. 52사단장님, 합참에서 긴급 보고 요청이 있습니다. 북방 상황 관련하여 30분 내 복귀 요청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장교는 알겠습니다 하고 경례를 붙인 뒤 문 밖으로 나갔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굳어버린 거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본능이 겨우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장, 별 2개, 사단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육군 소장이면 자신보다 2계급 위였습니다. 대령 위에 준장이 있고 준장 위에 소장이 있었죠. 그것도 사단장이라면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자리였어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그 별이 저 여자 어깨에 2개나 달려 있었던 겁니다. 도식의 30년 군 생활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하사, 중사, 상사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고 중위, 대위, 소령, 중령을 지나 대령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바라봤던 건 언제나 저 별이었습니다. 장군의 별 하지만 그 별은 끝내 그의 어깨에 닿지 못했죠.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별을 2개나 달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방금까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이라고 깔보았던 사람이. 사돈 되실 분이. 도식이 더듬거렸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이셨습니까? 연화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상견례라서 분위기 망치기 싫었거든요. 직책으로 평가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녀는 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사돈 되실 분께서 자꾸 물으시길래요. 도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빨간 건지 창백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귀까지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없이 혼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란 말입니까?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결혼은 시키는 게 아닌데 결혼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저 사람 앞에서 했어요.
자기보다 2계급이나 높은 장군 앞에서, 자기가 평생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도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나, 사과를 해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죠. 희숙은 옆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삼켰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서희가 작게 불렀어요. 연하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서희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다시 도식을 바라봤어요. 도식은 여전히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거드름은 다 어디로 갔는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죠. 대령님, 연하가 불렀어요. 도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저도 군인입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에 왔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계급이 아닙니다. 연하가 말했어요.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한마디가 도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계급 가지고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상대가 이병이든 장군이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요. 연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직이 덧붙였죠. 사돈 되실 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도식의 무릎이 꺾이려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죠. 그때 문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장님, 차량 대기 완료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 상견례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녀는 서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 나중에 연락해. 응. 엄마의 서희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는 준호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고생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장모님. 준호가 허둥지둥 인사했어요. 연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도식을 바라봤어요. 도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령님. 네. 상견례는 다시 잡죠. 오늘은 제가 먼저 복거해야 해서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에 뵐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연하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어요. 아, 그리고요. 그녀가 문 앞에서 멈추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혼 반대 여부 말씀하셨는데요. 도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희 쪽에서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일싸늘한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연하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도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희숙이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렸어요. 도식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령이라는 계급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그 계급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군인이 군인을 깔보았는데 그 상대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식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저희 쪽에서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식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자신의 허세 때문에, 자신의 무례함 때문에. 도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송원각을 나서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도식은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렇고 덜렁 울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죠. 차에 타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만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희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도식은 대답이 없었어요. 시동 걸어요. 집에 가요. 희숙의 말에 도식은 묵묵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날 밤 도식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식은 출근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부대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병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경례는 했지만 뭔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느낌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장교들이 경례를 하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나? 도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그 일이 벌써 퍼졌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점심시간, 장교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도식은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그가 들어서자 뚝 멈췄거든요.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도식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진짜래? 송원각에서 사단장한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이냐고 했대. 도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미쳤나? 그걸 사단장한테?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모르고 그랬대. 사단장인 줄 모르고 사복 입고 왔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대령 달았다고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나 봐. 그러게. 결국 장교가 뛰어들어와서 사단장님 호출하니까 들통났대. 그 대령 얼굴이 하얗졌다더라. 듣골 좋다. 평소에 으스대더니 제대로 깨졌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 도식은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 있던 장교 2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경례를 하는 그들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웃음을 참는 게 역력했죠. 도식은 대답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도식은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부대 전체가 자기를 비웃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른 부대까지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도식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기도 예전에 다른 사람 뒷담화를 신나게 했으니까요. 이제 그 뒷담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기 모임이었습니다. 육사 동기들끼리 모여 술 한잔 하는 자리였죠. 도식은 안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빠지면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동기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도식이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누군가 입을 열었죠. 도식이 왔네. 우리 스타가 왔어. 왜? 요즘 내가 완전 유명인인가 보더라. 동기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도식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유명인? 아니, 모르는 척은. 송원각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동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사단장한테 깝치다가 된통 당했다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이냐고 했대. 도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얘야, 그게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다. 사단장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준장만 봐도 벌벌 떠는데. 그러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의 동기들이 박장대소했어요. 도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 그만해. 내가 모르고 그랬잖아. 모르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도 돼. 한 동기가 정색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 평소에 좀 심했어. 아랫사람들한테 막대하고 권위의식 짜는 거 다 알아. 우리도 불편했거든. 뭐? 도식이 눈을 부릅뜨렸어요.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훈계가 아니라 충고야. 이번 일로 좀 정신 차려. 그래도 결국 좋은 거 아니냐? 사돈이 사단장인데? 뭐, 아들이 눈치 좀 보려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도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됐어. 나 먼저 간다. 그는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동기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했어요.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후회였습니다. 동기 말이 맞았어요.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죠. 부하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이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만 굽실거리고 그게 자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였죠. 도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동기 모임에서 돌아온 후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빈 껍데기처럼 앉아 있었죠. 희숙이 옆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뉴스나 볼까요?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방 긴급 상황 대응에 기여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도식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52사단 박연하 소장은 신속한 지휘 결단으로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 연화가 나왔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에게서 표창장을 받으며 거수 경례를 올리는 그녀의 모습은 상견례 때 봤던 그 수수한 아줌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있고 빛나고 있었어요. 박연하 소장은 30년 넘는 군 복무 기간 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부하 사랑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터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도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예였어요. 그것도 작전 공로로 받는 거라면
진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죠. 자신은 30년 군 생활 동안 그런 표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식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여보, 저분. 희숙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우리 예비 사돈이야. 당신이 저디서 굴러먹다 온 집안이냐고 했던. 그 한마디에 도식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런 분한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했잖아요. 결혼 반대는 안 하겠다.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희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안 차이가 나긴 나네요. 근데 어느 쪽이 위인지는 잘 모르겠네.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연화는 표창장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는 장성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당당하고 자연스러웠죠. 저런 자리에서 빛나는 게 도식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령에서 멈춰버렸죠. 그런데 자기가 깔보았던 그 여자는 이미 그 자리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달고 장관 표창까지 받으면서요. 도식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희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TV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과해요. 희숙이 말했어요. 뭐?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낮잠이야. 낮잠이 아니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희숙이 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체면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래야 준호 결혼이라도 살리죠.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희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연화가 저런 시아버지 밑에서 딸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 했다고. 자기 때문에 아들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도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희숙은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건 도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 아니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상결례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 부대에서 들었던 뒷담화, 동기 모임에서 당한 조롱, 그리고 뉴스에서 본 연화의 모습. 전부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자신은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어요. 부하들은 자신의 말이라면 꼼짝 못했고 누구도 자신에게 대들지 못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계급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권위를 휘두르던 사람이었죠. 연화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소장이었어요. 자기보다 2계급이나 높았죠. 그런데도 상결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위해 참고 또 참았죠. 계급이 높아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계급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수치심을 그들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느꼈죠. 말도 못하고 그냥 삼켜야 했을 테니까. 도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대령이라는 계급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계급을 달고 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도식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도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 서희 어머니 연락처 되겠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서희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도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식은 계룡시로 향했어요. 준호가 서희를 통해 연화의 일정을 어렵게 잡아줬습니다. 연화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도식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계룡시에 들어서자 군사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군인들이 보였고 군용 차량들이 지나다녔죠. 여기가 연화의 홈그라운드였어요. 약속 장소는 계룡시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연화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여전히 달랐어요. 차분하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느낌. 상견례 때는 수수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수수함 속에 숨어있던 위험이 보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연화가 먼저 인사했어요. 도식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사돈.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상견례 때는 그렇게 거드름 피우며 말했는데 지금은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연화가 자리를 권했어요. 도식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였습니다. 제가 무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돈 되실 분한테? 아니,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뉴스 봤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든 채 말을 이었어요. 잠깐 표창 받으시는 거 봤습니다. 멀리서 보니 사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닫겠더군요. 연화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군 생활이 참 후회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평생 계급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높으면 굽실거리고 낮으면 깔보고 그게 군대라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근데 틀렸더군요. 사돈 보고 알았습니다. 계급이 높아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실 제 딸이 군인 집안과 결혼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군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알잖아요. 군인 집안 특유의 권위주의가 있다는 거? 저는 서희가 그런 분위기에서 시집살이 하는 게 싫었어요. 연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네요.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요. 도식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화보다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서희가 저 집안에 시집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그 말이 도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연화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딸 걱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계급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 없이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도식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령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이 도식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희 일말인데요. 도식이 긴장하며 연하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좋은 청년이에요. 상견례 때 지켜보니까 아버지와는 다르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서희 손 꼭 잡아주고 눈빛으로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그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우리 딸 심정으로 아끼는구나. 도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못 봤습니다. 자기 폼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요. 그래서 결혼은 허락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도식이 벌떡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연화의 표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준호 씨는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도식은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연화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대령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진정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희가 시집 가면 명절 때마다 볼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날처럼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도식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희가 한 번이라도 시댁 때문에 눈물 흘리면 그때는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말하면 합니다. 그 말에는 경고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장이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바뀌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채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바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연화는 잠시 도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도식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어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도식은 차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결혼 허락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이요? 그래. 근데 준호야.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결혼까지 망칠 뻔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서희한테도 전해라. 앞으로는 좋은 시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한다. 도식은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머리를 기댔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 측 하객석에는 군복 차림의 장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신부 측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 집안끼리의 결혼이라 그런지 예식장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도식은 양가 부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아니라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옆자리에는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돈 도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연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돈끼리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 단어가 도식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부 서희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 연화의 손을 잡고 버라이어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연화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단장도 딸을 시집 보내는 날에는 어쩔 수 없는 엄마였죠. 단상 앞에서 연화는 서희의 손을 준호에게 넘겨줬어요. 우리 딸, 부탁해요. 저 어머니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도식 옆에 앉으며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닦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돈 도식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돈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성혼 선언이 끝난 후 양가 부모 인사 시간이 됐어요. 도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황도식입니다. 그는 잠시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대령이라는 것부터 자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식은 연화 쪽을 바라봤어요. 사돈 되는 분, 박연아 장군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군. 신부 어머니가 장군이야? 저는 군인입니다. 30년 넘게 군 복무를 했죠. 그동안 저는 계급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낮으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돈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계급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 없이도 존경받는 사람이더군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도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돈한테도 좋은 사돈이 되겠습니다. 도식은 연화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화도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도식은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아이고, 대령님, 아들 장가 잘 갔네요. 하, 고맙습니다. 근데 대령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평소에 도식은 말이었거든요. 희숙이 옆에서 슬쩍 남편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연화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그 후로 도식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부대에서도 가정에서도 계급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부하들은 처음에 대령님이 요즘 왜 저러시지 하고 수군거렸지만 곧 대령님 진짜 좋아지셨다로 바뀌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숙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명절 때 며느리 서희한테도 따뜻하게 대했어요. 서희야, 힘들면 말해. 억지로 일 안 해도 돼. 처음에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 때 그 무서운 시아버지가 맞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연화를 만날 때면 도식은 항상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사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사돈도 잘 지내셨고요. 연화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상견례 때 그 살벌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어느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식과 희숙, 준호와 서희, 그리고 연화까지.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고기 더 드세요. 서희가 도식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고맙다, 서희야. 도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런 시아버지 밑에서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도식이 증명해줬어요. 사돈이 도식이 연화를 바라봤어요. 네. 그때 그 말씀 기억합니다. 계급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셨죠.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도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바뀌어 주셔서.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도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계급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 없이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식의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빛나 보였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상결례는 전쟁이라고 했던 그 대령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